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요즘 강황 이야기가 여기저기 넘쳐나죠. 관절에 좋다, 염증에 좋다, 마시면 기적처럼 변한다는 말까지 들리는데요. 정작 중요한 원리들이 빠져 있어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걸 연구자들끼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리지 못해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해지고 변화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몰라 답답해 하셨죠. 그동안 수백 건의 식품 성분 분석 연구를 진행하면서 강황처럼 좋은 식재료가 잘못된 방식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만큼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은 분명 좋은 식재료이고 제대로만 드시면 생활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몸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강황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얼마 전 73세 김상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침마다 잘 굽혀지지 않고 무릎이 걸을 때마다 시큰거린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동안 강황을 정말 성실하게 챙겨 드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식탁 옆에 강황가루 통을 두고 매일 아침마다 물에 타서 빠지지 않고 드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속은 점점 더부룩해지고 무릎은 여전히 뻐근해져서 어느 순간엔 괜히 마음이 서운해지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뭘까? 그 표정을 보는데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이분처럼 정말 성실하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데도 방법 하나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흡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드시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같은 강황을 먹어도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못 보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영상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섭취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강황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강황가루를 물에 타서 쭉 마시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강황의 핵심 성분은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이라서 물에서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국내 식품 영양 분석 자료를 보면 이런 지용성 성분은 물에서 흡수율이 현저히 낮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정용택 70세님도 몇 달을 물에 타서 드셨지만 무릎 불편함이 그대로여서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꿔드렸죠. 물 대신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타거나 기름을 함께 섞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찬물에 타면 흡수율은 더욱 떨어진다는 겁니다. 차가운 온도는 성분이 녹아나오는 것 자체를 방해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물에 타서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실수는 기름과 함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기름은 강황 성분이 장을 지나가기 쉽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식품학 연구를 봐도 이런 지용성 성분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활용도가 월등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명수님은 처음엔 강황만 드시다가 들기름 한 방울을 추가하자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이 소화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강황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 거죠. 올리브유, 들기름, 코코넛 오일 중에서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기름을 새로 살 필요 없어요. 다만 기름량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부담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티스푼으로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기름은 어떤 종류인가요? 어떤 기름이든 괜찮으니 꼭 함께 드셔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후추를 함께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후추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이 강황의 활용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인도와 미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후추를 함께 섭취할 때 강황 성분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조현미님은 후추를 함께 넣기 시작한 후 손가락이 덜 뻣뻣해졌다고 하셨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황을 사용할 때 후추를 2번 정도 가볍게 뿌려주면 충분해요. 후추통을 톡톡 2번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후추를 과하게 넣으면 속이 자극될 수 있으니 처음엔 조금씩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평소 후추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강황을 드실 때 꼭 기억하셔서 함께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실수는 가열하지 않은 채 먹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가루를 그냥 뿌려서 먹거나 차갑게 섞어 드시는데요. 가열을 통해 강황 성분의 구조가 부드러워지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국내 조리과학 연구에서도 열을 가하면 식재료의 이용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75세 오재훈님은 차가운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다가 따뜻한 음료에 넣기 시작하자 속 불편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열이 소화를 돕는 동시에 성분이 풀어지는 것도 도와준 거죠. 우유 데우기, 밥 짓기, 볶음 요리에 넣어 살짝 익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너무 오래 가열하면 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한 불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하고 밥 지을 땐 그냥 같이 넣고 취사 버튼만 누르면 돼요. 여러분은 강황을 어떤 요리에 활용하고 계신가요? 따뜻하게 드시는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 5번째 실수는 울금과 강황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시장에 가면 울금과 강황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식재료는 성분 구성이 달라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국내 식품 분석 자료를 봐도 울금과 강황의 주요 성분 함량이 다르다고 명확히 보고되어 있어요. 71세 박선호님은 울금인 줄 모르고 드시다가 효과가 미미해서 혼동을 느끼셨습니다. 알고 보니 집에 있던 게 울금이었던 거죠. 구매할 때 제품 표기를 꼭 확인하세요. 울금은 주로 간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강황은 관절이나 염증 쪽에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몸이 차가운 분은 울금을 과하게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울금은 성질이 조금 차거든요. 집에 있는 것이 강황인지 울금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수들을 파악했으니 어떻게 활용해야 몸이 편안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 따뜻한 황금 음료입니다. 아침은 체온과 흡수가 서서히 올라가는 시간대라서 이때 따뜻한 음료를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기 정말 좋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나 두유에 강황 1티스푼, 후추 살짝, 기름 한 방울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예요. 속이 약한 분은 너무 뜨겁지 않게 드세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우유를 데울 때 전자레인지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면 적당해요. 그리고 강황을 넣고 잘 저어주신 다음 후추 2번 톡톡,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저으면 끝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3주간 시도한 윤미경님은 처음엔 맛이 낯설어서 적응이 필요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이 음료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고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하다는 걸 확실히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침 음료로 어떤 걸 자주 드시나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이 황금 음료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저녁 밥 짓기에 응용하는 겁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번거롭지 않아서 꾸준히 유지하기 정말 좋거든요. 매일 밥은 지으시잖아요. 그때 강황을 살짝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쌀을 씻어서 물을 맞추신 다음 그 위에 강황 1티스푼과 들기름 1숟가락을 넣고 취사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밥이 다 지어지면 자연스럽게 강황이 밥 아래 고르게 배어들어서 노란빛이 살짝 돕니다. 맛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한 향이 살짝 나서 드시기 편하세요. 다만 티스푼 기준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색이 진해지고 향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가족들도 모르게 먹는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최근에 만난 정혜숙 님도 손주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맛있게 먹더라고 하시면서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강황을 섭취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밥을 지으시나요? 압력밥솥이든 일반 밥솥이든 상관없이 다 가능한 방법이니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세요. 세 번째는 기름진 반찬과의 조합입니다. 기름이 있는 반찬은 강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기름이 있으니까 따로 기름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강황 성분이 흡수되기 딱 좋은 상태거든요.
생선구이나 고기볶음 같은 반찬 위에 강황을 톡 뿌려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구이를 드실 때 접시에 담고 강황을 살짝 뿌려보세요. 생선의 기름과 강황이 만나면서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불고기나 돼지고기 볶음도 마찬가지예요. 볶은 후에 불을 끄고 강황을 조금 뿌린 다음 한 번 더 섞어주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매일 저녁 반찬에 이렇게 강황을 뿌려 드시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니까 효과가 쌓이더라는 거죠. 다만 기름이 과도한 반찬은 양을 조금 줄여주세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소화가 부담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반찬엔 어떤 메뉴가 올라가시나요? 기름진 반찬이 있다면 꼭 강황을 곁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섭취량 관리입니다. 강황은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하루 3g에서 5g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어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가 대략 3g에서 4g 정도 되니까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황금 음료로 한 번, 저녁밥에 한 번 정도면 딱 맞는 양이에요. 숟가락 대신 티스푼으로 계량해주세요. 숟가락으로 푹 떠서 드시면 양이 너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간혹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양을 두세 배로 늘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황은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급하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정량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강황을 보통 얼마나 드시나요? 만약 지금까지 양을 재지 않고 대충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티스푼으로 정확히 재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천천히 늘리는 게 안전해요. 속이 약하신 분은 처음부터 티스푼 가득 담아서 드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반 티스푼에서 시작해 보세요. 며칠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시고 괜찮으면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속이 편하고 불편함이 없으면 일주일 후에 3분의 2 정도로 늘리고 또 일주일 후에 한 티스푼으로 늘리는 식으로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상담받은 77세 신동수님은 평소 위가 약한 편이셔서 반 티스푼으로 2주간 시작하셨어요. 몸이 적응하고 나서 양을 늘렸더니 전혀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잘 드시고 계십니다. 본인 몸에 맞춰 천천히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한 편인가요? 그렇다면 더욱 천천히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간식이나 차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매 끼니마다 강황을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후 간식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3시에서 4시 사이는 소화 기능이 활발한 시간대라서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황차를 만들어 드시거나 간단한 간식에 곁들이는 방식이 편합니다. 강황차는 생강차 만드는 방식과 비슷해요. 물 1컵 반을 끓이신 다음 강황 반 티스푼과 생강 한두 조각을 넣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우려내세요. 여기에 꿀 한 숟가락과 후추 한 번 톡, 그리고 코코넛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완성입니다. 레몬 한 조각 띄우면 향도 좋고 비타민도 보충되죠. 제가 만난 이순희 71세님은 오후마다 이 강황차를 드시는데 처음엔 맛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차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꾸준히 3개월 정도 드셨더니 손목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식으로는 구운 고구마나 단호박에 강황을 살짝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고구마나 단호박 자체에 기름기가 조금 있고 따뜻하기 때문에 강황과 잘 어울려요. 요거트에 견과류 몇 알과 함께 강황 반 티스푼을 섞어 드시는 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때도 후추는 꼭 함께 넣어주시고요. 다만 공복에 강황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간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차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오후 간식으로 주로 뭘 드시나요? 강황을 간식 시간에 자연스럽게 추가해 보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강황이 좋다는 말만 듣고 물에 타서 꾸준히 드시던 방식은 몸속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강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반면 후추와 기름과 열이라는 세 가지 원리를 지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활용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속만 더부룩하고 효과는 전혀 느끼기 어렵습니다. 몇 달을 열심히 드셔도 손가락 마디는 여전히 뻣뻣하고 무릎은 계속 시큰거립니다.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거죠. 심하면 속이 불편해져서 아예 강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강황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효과 없다는 후기를 남기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강황은 소용없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방법만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물에 타지 마시고 우유에 타세요. 후추와 기름을 꼭 넣으세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의 뻣뻣함이나 무릎의 부담감 같은 일상의 불편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펼 때 전보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뻐근하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극적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3개월 정도 제대로 드시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 훨씬 가벼워져서 산책할 때 예전만큼 힘들지 않고 손가락 마디가 부드러워져서 단추 끼우는 것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킬 때 뻣뻣함이 확실히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을 드시면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는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강황은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천천히 몸에 쌓이면서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최소 한 달, 가능하면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드셨다는 점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2주차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쯤 되니까 확실히 아침에 몸이 가볍다는 걸 알게 되시고 3개월 되니까 주변에서도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일주일만 해보고 효과 없다며 포기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더 참고 계속 드셨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셨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물이 아니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고 기름 한 방울과 후추를 꼭 함께 넣으세요.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밥 지을 때 함께 넣거나 기름진 반찬 위에 뿌려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 조절도 중요합니다. 티스푼으로 하루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 속이 약하신 분은 반 티스푼에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서 천천히 늘리는 게 안전합니다. 울금과 강황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매할 때 표기를 꼭 확인하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과하게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드세요.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도 강황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최소 2주 전부터는 강황 섭취를 중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내일 아침에 따뜻한 황금 음료 한 잔을 드셔보는 것입니다. 우유 한 컵 데우고 강황 한 티스푼 넣고 후추 2번 톡톡,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어렵지 않고 금방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2주만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게 전부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강황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에 달라진 여러분의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만 따라 해보세요. 물에 타지 마시고 기름과 후추를 꼭 넣으시고 따뜻하게 드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강황을 드시면서 겪으신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